자, 태풍 피해 복구도 막막한데 오늘 밤부터 남부 지방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계속 힘들었죠. 예, 바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저께 있었던 그 차바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설상가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한 대로 오늘 밤부터 또 그 지역에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또 왜 이 지역일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비가 얼마큼 오는지부터 좀 예상을 해보죠. 네,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태풍의 상처가 좀 채 아물기도 전에 제주와 남부 지방에 오늘 밤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예상한 비의 양을 보면 남부 지방에 30에서 80mm, 많은 곳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비도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상청에서 내놓은 예측 모델에서 제가 좀 추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비구름이지만 강한 비구름은 두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북 쪽으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남해안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한 비구름이 태풍처럼 해안을 스치듯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륙에서도 비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남해안 지역, 또 특히 울산이나 부산, 또 경주 같은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또 큰 비가 내려서 참 걱정인데요. 지난 태풍의 경우에는 만조 시간까지 겹쳐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비의 고비 시점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울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피해가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시간에 비가 집중됐던 것입니다. 사실 같은 100mm가 내려도 길게 천천히 내려주면 피해가 없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도 짧은 시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고요. 먼저 내일 새벽에 중부와 호남, 내륙, 특히 지리산 부근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새벽에서 오전, 영남 지방은 오전에서 낮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처럼 이번 비구름도 빠르게 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난 태풍 차바와 비슷하게도 이번에도 새벽에서 오전 사이가 아마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당 30mm라고 하니까 이틀 전에 울산이나 제주도에 내렸던 비에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비면 아주 강한 비입니다. 네. 만약에 3시간 정도 이 비가 집중된다면 도로가 침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볼 비가 아닙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많은 비, 또 경주는 지진까지 겹치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날씨를 저희가 항상 날씨 대담할 때 이 질문을 꼭 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전에 무슨 그 유행어처럼 날씨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너무 이상해요. 여름에는 너무나 더웠고 9월엔 또 늦더위가 있었고 10월에는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큰 태풍까지 왔는데 오늘 밤에 또 폭우까지 내리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지난 여름도 유난했지만 또 올가을도 참 여름만큼이나 상당히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10월에 이렇게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월 한 달 동안 내리는 비가 약 50mm 정도인데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말까지 예년 강수량의 2배 이상이 넘는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10월에 비도 잦고 강한 비가 또 집중이 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주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서 봤듯이 이 고기압이 올해 전례 없는 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남쪽만 보면 10월인데도 불구하고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나타나는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은 아직 여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쪽 대륙에서는 이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또 일사도 적어지기 때문에 찬 공기가 슬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례적으로 10월에 강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도 서로 성격이 다르면 다툼이 잦고 또 강하게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네요. 예, 공기도 마찬가지 서로 성질이 다르면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예. 과정에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참고로 이 비가 그치면 이제 찬 공기 세력이 더 강해지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또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이제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9월뿐 아니라 이 10월에도 한반도에 북상하는 태풍이 더 잦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10월에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태풍이 관측이 시작된 1951년부터 올해까지 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단 6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태풍이 올해 찾아온 것이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 이 10월 태풍 내습이 점점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961년 이후에 30년간 10월 태풍이 좀 잠잠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태풍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상학계에서는 이 199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한반도 기후에 한 번 변화가 있었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간이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급격히 진행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태풍이 가을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태풍의 주 에너지원인 바다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태풍이 상당히 더 강하게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강한 태풍이 북쪽, 그러니까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마도 지금의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태풍이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더워지고 태풍은 더 많아지고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온난화 추세를 보면 지금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온난화는 당분간은 좀 꺾일 추세가 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된다면 바닷물 온도가 또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끔찍한 더위는 계속될 것이고. 네.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아. 또 태풍은 더 늦게 강하게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겨울은 또 추워질 수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여름에는 왜 기상청 예보 틀려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비 오고 태풍 온다는 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좀 피해가 없다기보다는 최소화해야 될 텐데 일단 비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 일단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울산에서도 봤듯이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는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대피 방송이나 명령이 내려온다면 높은 건물이나 또 고지대로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운전 중이라면 지하차도나 저지대를 반드시 지나지 말아야겠고요. 사전 대비로는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모래주머니와 튜브를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고요. 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번 울산이나 경주처럼 길에서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경우가 발생을 그때 하는데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때 대피할 때 반드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쪽으로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단 그 대피할 차를 때 버리고 가야 되죠? 네, 차에서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압전선 근처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주말이라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린다면 대피소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고립된다면 섣불리 강이나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설물 피해야 고치면 되지만 인명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지영 기자가 했던 얘기들 좀 다들 잘 숙지하시면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지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